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28일자 유가증권 시장 정리해봤고요. 이번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5조에 가까운 시설 투자를 해서 유전 개발 및 생산 지속을 위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심 있는 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SM 공개 매수에 참여를 했고 그 결과를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주의 돈이 들어간 만큼 이런 식으로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고요. 트레이딩을 잘하는 하이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FCF의 그 캐펙스를 빼고 나머지의 그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저하면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시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고요. 매입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소각을 하겠다. 23년분은 전체 소각을 하겠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40% 가까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IR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컴펄스 코어 같은 경우에도 전체 공개를 한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 거의 미국 회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파보시면 좋지 않을까. FCF 같은 경우에도 그 계절성은 뛰지만 지속적으로 좋거든요. 이게 오늘 제 원픽 기업이었는데 투자 현금흐름만 조금 줄인다면 아주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KTNG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행동주의 펀드에서 많이 들어갔었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분기 배당이 확정 나온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도 분기 배당이라는 점도 긍정적이고 내년에 또 주총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SK라이프사이언스의 그 수주 공시를 했지만 자회사라는 점에서 그렇게 긍정적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현대코아 같은 경우에 코레일에 판매 공급 계약을 했는데 매출액이 24.7%니까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이 횡령금 혐의 발생했는데 횡령금액이 2배로 늘었습니다. 73억에서 168억으로 늘었으니까 절대 사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 3월 29일자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기업은 특수건설, 코나이, 이지 이렇게 세 가지고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2000 마장 물류단지 단지 조성 공사 중에 이제 토목 및 구조물이랑 터널 공사 이게 397억 정도가 되는데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19.6% 정도 되고요. 계약 기간은 이제 24년 6월 19일까지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이제 대우건설이고요. 다음은 코나아이의 그 신규 시설 투자 공시입니다. 연구시설 및 직원 연수시설을 위한 신축인데요. 이제 422억 정도의 투자 규모이고, 이거는 자기 자본 대비 31.3%의 규모입니다. 투자 기간은 25년 4월 27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지라는 회사의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인데요. 광양 신규 공장 건설 공시였습니다. 이제 투자 규모는 104억 정도이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17.89% 정도입니다. 투자 기간은 이제 23년 10월 31일까지이고요. 이걸 보고서 이제, 광양에 왜 신규 시설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먼저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생산 효율성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광양에 신규 시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얘네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이제 산하철 사업이랑 에너지 환경 사업 그리고 소재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매출 비중은 이제 산하철이 49%, 소재가 21%, 에너지 환경 29% 이 정도입니다. 산하철은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뭘 하는 건가 봤더니 이제 이거 페라이트 업체에 공급을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고급 산화철이 지금 이지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에서 1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컨버터에 그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고급 산화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그 이제 22년부터 23년까지 기간 중에서 광양 공장으로 원래 금산에 있던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부지는 매입한 상태이고, 그래서 왜 광양으로 갈까를 봤더니 이제 이지테크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광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말하는 게 생산 효율성 제고랑 물류 비용 절감 효과이니까 혹시 이 이지테크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화철의 이제 생산 과정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산화철이 이제 천연 산화철이랑 그다음에 합성 산화철으로 나뉜데요. 근데 합성 산화철은 그 제철 산업의 산해수 공정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지 같은 경우는 합성 산화철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회사인 이지테크가 산해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맞을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담당자님과 통화가 되지 않아서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존의 금산공장에서 광양 이지테크까지는 2시간 16분,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비효율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HLB 사이언스였는데요. 코넥스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HLB 사이언스에서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있었습니다. 박영민, 윤중성 각자 대표 체제에서 박영민 대표이사님이 사임을 하시면서 이제 윤중선 대표이사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주주명을 보니까 HLB 글로벌 주식회사가 지분이 51.09%, 박영민 퇴임하신 분이 한 8.55% 정도 이렇게 지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HLB 사이언스는 처음에 단디바이오라는 회사였는데 HLB 사이언스로 사명을 바꾸고, 기존의 박영민, 김종원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박영민, 윤종선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이 되었었고, 지금 이제 박영민 대표님이 사임을 하신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이분이 박영민 대표이사님이시고, 회사의 예력을 보면은 2016년에 좀 설립을 해서 이렇게 했고, 이제 2023년에 올해 코스닥 IPO 상장을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HLB 사이언스는 HLB 그룹의 계열사로 폐혈증 및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텍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영민 대표이사님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셔서 현재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여기, 진양곤이라는 분이 이 HLB 대표이사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최대 주주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HLB 글로벌의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가 진양곤 회장님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진양곤 회장님이 어느 정도 그 최대 주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진양곤 회장님을 한번 보니까 HLB 생명과학 HLB 대표이사 회장이고, 현재 항암제 라보세라닙을 비롯한 이런 그룹 신약의 상용화 힘쓰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은행에서 좀 근무를 하시다가 IMF 외환위기 때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고 호프집을 차렸는데 올해 또 유지를 못하고 폐업하셨다가 컨설팅 회사 JLE 파트너스를 설립한 뒤에 또 조그만한 기계부품 회사의 컨설팅에 성공해 또 입소문이 나면서 사업을 키웠고, 또 투자 인수합병이 잘 하시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HLB 사이언스가 처음에는 기존의 대표이사님이었던
이 박영민 대표이사님이 참여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였고, 그 다음에 이게 2022년의 뉴스 기사인데 2022년 뭐 올해 작년쯤에도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사퇴를 하신 건지 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월 28일 기타법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기업은 CJ 올리브영입니다. 요약은 CJ 올리브영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입니다. CJ 올리브영은 임원 변동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CJ의 주가 차트인데 CJ 올리브영 실적이 잘 나오면서 IPO 재추진 기대감에 CJ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CJ가 51%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CJ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25% 상승했습니다. 올리브영은 IPO 상장을 꾸준히 준비했지만 지난해 8월 IPO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올리브영의 매출은 꾸준히 코로나 그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꾸준히 늘었는데 22년도에 매출 2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2,700억, 순이익 약 한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를 달성했고 전년 대비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각각 31%, 그다음 9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스 앤 뷰티 시장의 절대 강자인데요. 기존에 보시면 GS 리테일의 랄라블라가 작년 11월에 철수했고요. 다음 롯데쇼핑의 롭스도 오프라인 매장은 전부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내에 일부 매장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한 3월 19일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올리브영이 중국인 관광객들하고 뭐 중동 고객들이 많이 찾으면서 매출이 29배가 뛰었다고 해요. 명동 쪽에 있는 게. 그러면서 올리브영의 가치가 한 4조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2020년도에 프리-IPO 할 때는 한 1조 8천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2배 넘게 정도 지금 시장에서 쳐주고 있긴 한데 올리브영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상장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언젠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조면 뭐 순이익 2천억으로 쳤을 때 거의 한 PER 20배 정도 수준인데 신세계 시가총액이 2조 920억, 그리고 롯데쇼핑 시가총액이 2조 2,700억인 걸 감안하면 좀 매우 비싼 그런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임원 및 대량 보유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바이오라는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이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임원분이 백승걸 씨가 4,500만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한 이쯤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이 톡신 업계는 감염병 예방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이 톡신이 독성에 가해서 생화학 테러로 사용될 위험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예방법이 통과가 되면은 신청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출처가 불명확한 업체들은 이제 톡신을 판매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통과가 무산되고 이제 심사가 2달 뒤로 미뤄졌긴 한데 보면 파마리서치 바이오도 현재 금주가 좀 불분명해서 바이오토피아에서 구매를 했는데 바이오토피아가 돼지 축사가에서 금주를 발견했다라는 이제 하면서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면은 아직까지 매수 금액이 아직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매수를 했다는 점은 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종근당 바이오가 오늘 뉴스가 올랐는데 유럽에서 이제 자기들은 금주를 받았다. 그래서 출처가 확실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게 정말 출처가 명확하다는 게 밝혀진다면은 이 종근당 바이오, 이제 종근당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어느 정도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종근당 바이오랑 이제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바닥을 들고 있어서 이걸 뉴스가 나오면서 소폭 상승 중이긴 한데 엄청
이 톡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크게 잃을 가능성은 없고 맞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데 이 김태호 씨와 이 김주영 씨 이제 삼양 부회장 외아들 분이랑 삼양 패키징 부사장님의 장남이 2억 6천씩 매수를 했습니다. 이쯤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특수 한개인에게 차입해가지고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루겐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인데요.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대표이사분의 자녀분들이 각 5천만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한 이쯤인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데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한 평당가 5,000원 이하로 나오면은 계속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LCD, OLED 주요 검사 장치를 하고 이제 반도체 검사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22년도에 매출이 꺾였지만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장비가 잘 팔리고 그 다음에 검사 부품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수주가 계속 있는 것으로 보아서 23년도에 최대 매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상반기 IPO 추진을 하고 연내 상장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LX 하우시스라는 회사인데요. 임원분이 1억 6천 정도를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 이력인데요. 3월 24일자에 매수를 다 하셨고 그 다음으로 임원 박장수 씨께서 또 3,200만 원 신규 매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바닥 부분에서 매수를 하긴 했는데 이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주총에서 대표이사로 이제 복귀하신 분이 한 것으로 보아서 뭐 호재 같은 게 있다기보다는 이제 대표이사가 되면서 의지 표현이나 그런 것들로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